안녕하십니까. EY 한영 세무부문의 양지호 파트너입니다.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는 조세특례제한법 관련해서 개정 내용은 많지는 않은데요. 일몰이 종료되는 조세특례의 경우에도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연장되었습니다. 한편 본 발표에는 개정세법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완전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기획재정부 등에서 발표하는 개정세법의 전체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본 발표에는 지난 연말 국회 본회의 통과된 개정세법뿐만 아니라 후속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후속 시행령은 현재 입법 예고 중이고요. 국무회의 등을 거쳐서 큰 변동이 없는 한 2월 중에는 공포가 될 예정인 점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개정세법의 내용을 크게 5가지로 구분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투자 고용 촉진 부분입니다. 영상 컨텐츠 투자 관련 세액공제 등의 세제 지원이 확대되었고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에서는 신성장 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해외 자원개발 투자 세액공제가 부활되었고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이른바 유통기업의 세제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 경쟁력 제고 측면입니다. 가업 승계 관련 세부담이 일부 완화되었고요. 해외 건설 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송금 산입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세 번째, 창업벤처 활성화 측면에서는 민간 벤처 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이 강화되었고요.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네 번째, 지역균형 발전 부분에서는 기회발전특구 과세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으며, 마지막 기타 항목으로는 평화경제특구 과세 특례가 추가되었고요.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 업무 추진비의 송금 인정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컨텐츠 제작 비용의 세액공제 확대입니다. 컨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영상 컨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모든 제작자의 비용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작권법에 따른 영상 제작자로서 작가, 출연진, 제작비 등의 주요 요소를 직접 계약하는 등의 주체적 측면에서 지출한 비용만이 공제 대상입니다. 왼쪽에 현행 규정을 보시면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 TV 프로그램과 영화, OTT 컨텐츠의 제작비, 즉 배우들 출연료와 스태프들 인건비, 세트 제작비 등에 대해서 대기업은 3%, 중견은 7%, 중소는 10% 세액공제가 적용이 되는데요. 오른쪽 개정세법에서는 당초 기본공제율 3, 7, 10%에서 5, 10, 15%로 상향되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국내 산업 파급 효과가 큰 컨텐츠에 대해서는 다시 10% 또는 15%까지 추가 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추가 공제를 위해서는 요건이 있는데요. 1과 2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번은 총 제작비 중에서 국내 지출 비중이 80% 이상으로서 이번에 A, B, C, D 중 3개 이상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요. 인건비라던가 출연료가 내국인 비율의 80% 이상이거나 영상, 음향 작업 등의 후반 제작 비용이 국내 지출 비중이 80% 이상 또는 방송권, 전송권 등 주요 IP, 직접 재산권을 3개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추가 공제가 허용이 됩니다. 즉 국내 제작 비율 또는 국내 고용 비중이 높은 경우에 국내 산업 효과가 큰 점을 고려해서 추가 공제를 허용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영상 컨텐츠 산업의 지원이고요. 적용 시기는 2024년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입니다. 문화산업 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문화산업 전문회사란 영화 같은 특정 문화 프로젝트만을 수행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SPC인데요. 오른쪽 개정세법 내용을 바로 보시면 문화산업 전문회사 출자를 통해 컨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즉 앞 페이지의 내용대로 직접 제작해도 세액공제 대상이고 전문 SPC를 통해서 투자해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계속 보시면 주어가 중소, 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공제 대상은 문화산업 전문회사 출자액 중 영상 컨텐츠 제작에 사용된 비용이고요. 주의하실 점은 대상 비용에서 접대비, 광고 홍보비 등은 제외가 됩니다. 공제액은 투자액의 3%이고요.
공제 시기는 최초 상영일, 공개일과 문화산업 SPC의 청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개정 이유는 민간 투자 유치책을 마련하기 위함이고요. 적용 시기는 2024년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R&D 비용 세액 공제 중 신성장 원천 기술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신성장 원천 기술의 경우 일반 연구비보다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데요. 일반 연구비의 경우 3 내지 15% 선이라면 신성장 원천 기술의 경우 20 또는 40%까지도 공제율이 상향됩니다. 이러한 신성장 원천 기술 대상이 확대되었는데요. 당초 현행 규정을 보시면 미래차, 지능정보, 차세대 소프트웨어 등의 13개 분야에서 방위산업 분야가 새롭게 추가되어서 14개 분야가 되었습니다. 또 에너지 효율의 향상 기술, 나노실리콘 음극재 제조 기술, 핵심 광물의 정제련 공급망 기술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서 핵심 광물은 리튬, 코발트 등 주로 2차전지 첨단 산업 제품에 들어가는 필수 광물인데요. 지금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 이를 낮추고자 지원책이 마련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미래 유망산업 등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함이고요. 2024년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R&D 비용 세액 공제 중 국가 전략 기술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경제 안보적 중요성이 큰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신성장 원천 기술 세액 공제보다 더 큰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데요.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40%까지 세액 공제가 허용이 됩니다. 이러한 국가 전략 기술의 범위가 당초 반도체, 2차전지, 백신 등 6개 분야에서 바이오 의약품 분야가 새롭게 신설돼서 총 7개 분야로 확대되었습니다. 관련 기술로는 바이오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제조하는 기술과 바이오 의약품을 사업화하는 부품 장비, 설계 제조 기술이 포함됩니다. 또한 바이오 의약품 외 기존 분야에서는 OLED, 수소 가스 터빈 등의 기술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바이오 의약품 등의 첨단 전략 산업의 연구 개발을 지원하기 위함이고요. 적용 시기는 바이오 의약품 개정 관련해서는 2023년 7월 지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나머지 OLED 등의 개정 내용은 2024년도부터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외 자원개발 투자 세액 공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과거에 원래 있었던 제도인데요. 2013년도에 일몰 종료된 이후 10년 만에 재도입되었습니다. 해외 자원을 직간접적으로 취득하기 위해서 투자하거나 출자하는 금액에 대해서 3%를 세액 공제하는 내용입니다. 오른쪽 공제 대상을 보시면 광업권 또는 광업권을 빌리는 종합권을 취득하는 투자 또는 광업권 등을 취득을 위한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여기서 외국법인이란 출자 비율 10% 이상 또는 임직원 파견을 동반하는 경우로서 광업권 등을 소유하면서 그리고 광구개발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외국 자회사에 대한 해외 직접 투자가 공제 대상입니다. 여기서 외국 자회사란 100% 직접 출자한 외국법인을 의미하고요. 해외 직접 투자란 증자로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인 장기 금전 대여 방식도 포함됩니다. 공제율은 투자 또는 출자액의 3%이고요. 적용기한은 2026년도 말까지의 한시적입니다. 참고로 국가 보조금 받아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이중혜택 방지하기 위해서 세액공제가 배제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이른바 유턴 기업의 세제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미국, 중국 등의 선진국들의 자국 우선주의 확산에 대응하고 핵심 산업의 국내 공급망 안정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지원책인데요. 국내 복귀 사업장의 법인세를 일정 기간 감면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현행 규정을 보시면 감면 대상은 해외 진출 기업의 2년 이상 된 국외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복귀해야 하고요. 감면 내용은 완전 복귀 또는 수도권 밖으로 부분 복귀하는 경우에 이전된 국내 사업장에서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한 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를 100% 감면하고요. 이후 2년간 50% 감면하는데 여기서 완전 복귀란 국외 사업장을 양도 폐쇄하는 경우를 의미하고요. 부분 복귀란 국외 사업장을 축소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5년 100% 감면, 2년 50%의 감면이 이번 개정세법에서는
7년 100%, 이후 3년간은 50%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 한편 업종 요건이 있는데요. 국외 사업장의 업종과 이전된 국내 사업장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 분류가 동일해야 한다는 규정이었는데요. 유통기업관련위원회에서 업종의 유사성을 확인받는 경우가 추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활성화하고요. 2024년 이후 국내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가업승계 목적의 주식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 그 주식의 가액 중 가업자산 상당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후에 나중에 상속세로 정산하는 제도인데요. 과세특례 대상 주식의 가액 한도가 있습니다.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 한도고요. 20년 이상 경영한 경우에는 400억 한도입니다. 기본공제로는 10억을 해주고요. 세율은 10%입니다. 다만 과세표준 60억을 초과하는 부분은 20%가 공제되는데 여기서 과세표준 60억이 120억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즉 120억을 초과해야 20% 세율이 적용되므로 저율 과세 구간이 확대되었습니다. 특례 적용 후 사후 관리가 있는데요. 5년 이상 가업을 경영해야 하고 그 지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통계청 고시 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 내에서만 업종 변경이 허용이 되는데 여기에서 중분류가 대분류로 완화되었습니다. 예컨대 기존 전기차 축전지 제조업을 하다가 다른 자동차 부품 제조로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에 중분류가 다른 경우에는 과세특례가 배제되었습니다. 이제는 같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이라는 대분류가 같다면 과세특례가 허용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연부연납 기간이 확대되었는데요. 당초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적용 시기는 2024년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가업 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상속인의 가업 상속 재산 가액에 대해서 최대 600억 한도 내에서 공제함으로써 가업 상속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 사후관리 요건이 있습니다. 사후관리 중에 업종 변경의 제한이 있는데요. 이번 개정세법에서는 업종 변경이 가능한 범위가 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그 범위가 완화되었습니다. 참고로 상속 개시 후 5년 내에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본세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추징이 되니 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해외 건설 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송금 산입이 특례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원래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 등 업무부관 가지급금은 대손 인정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대규모 해외 건설사업 진행 시 국내 회사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현지 법에 따른 현지 회사를 설립해서 건설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전액 자본금을 출자해서 사업하기보다는 합작투자 후 대여 형태로 사업자금을 투입하게 되는데요. 만약 그 대여금에 대해서 회수 가능성이 낮은 경우 충당금이 설정이 되고 그 충당금은 세법상 한도 초과로 다시 송금 부인이 되게 됩니다. 이번 개정세법은 현지 사업이 잘 안 돼서 대여금을 회수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충당금이라도 송금 산입 허용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구체적 적용 요건을 보시면 동그라미 1에서 4까지 모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국내 건설 모회사가 해외 건설 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으로서 그 대여금에는 미수이자라던가 파견 임직원 임금 지급에 따른 채권이 포함이 되고요. 약정된 회수기일 이후 5년이 경과되었고 그 대여금은 반드시 해외 건설 자회사의 사업에 사용되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여금 회수가 현재에 곤란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여야 하는데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직전 10년 동안 계속된 자본 잠식 또는 해외 채권 추심 기관으로부터 회수 불가능을 확인받은 경우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송금 산입 한도는 요건을 충족하는 대여금의 기말 채권 잔액에서 해외 건설 자회사에 해당 차입금 외 순자산 장부가액을 차감하고 여기에 연도별 송금 산입 비율을 곱해서 한도를 정합니다. 즉 순자산을 초과하는 대여금 잔액에 대해서 매년 일정 비율 분할 송금 산입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연도별 송금 산입 비율은 매년 10%씩 상향되어서 33년 이후에는 100%에 수렴하게 됩니다. 개정 이유는 해외 진출 기업의 대손 위험을 완화하기 위함이고요. 202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민간 벤처 모펀드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특례가 허용이 되었습니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벤처기업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간접 출자 방식에 민간 벤처 모펀드를 통한 출자 방식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때 민간 벤처 모펀드란 민간 투자 자금을 모집해서 벤처기업 투자 목적의 개별 자펀드에 출자하는 재간접 펀드입니다. 공제액은 출자가액의 5%인데 민간 벤처 모펀드를 통한 간접 출자의 경우에는 기본 5%뿐만 아니라 직전 3년 평균 대비 출자 금액 증가분의 3%를 추가 공제하는 특례가 주어지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민간의 벤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함이고요. 2024년도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민간 벤처 모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등의 출자 시 그 양도 차익이 비과세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벤처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은 언젠가는 벤처기업의 신기술 사업이 성공하면 투자 자금을 회수하게 되는데요. 이때 해당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과세 특례가 있습니다. 적용 대상이 왼쪽 표에 보시면 여러 개가 열거되어 있지만 창투사들이 벤처기업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한 주식이 그 대상입니다. 여기에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민간 벤처 모펀드를 통해서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도 양도 차익이 비과세되는 것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적용 시기는 2024년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주식 등의 취득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내국법인이 기술인증기업, 벤처기업 등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매입가액 중 법소정의 기술가치 금액에 대해서 투자액의 10%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취득기간은 주식의 최초 취득일부터 해당 사업년도 종료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세법에서는 해당 사업년도의 종료일이 아니라 다음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로 취득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즉 현재는 동일 사업년도에 내 주식 인수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가능했는데요. 개정세법에서는 다음 사업년도까지로 취득기간을 완화해 주었습니다. 2024년도 이후 지분을 취득하는 분부터 개정세법이 적용이 됩니다.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기술가치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설명드렸던 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인수가액에서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데요. 여기서 기술가치 금액이란 특허권 등의 평가액 합계, 즉 무형자산을 별도로 평가받거나 또는 인수가액에서 인수법인 순자산 시가의 130%, 즉 1.3배를 차감한 가액을 의미하는데요. 이번 개정세법에서는 순자산 시가의 1.2배만 초과해도 기술가치로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적용 시기는 앞 페이지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기회발전 특구 부동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 과세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비수도권에 대한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른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패키지성의 지원 내용인데요. 국세뿐만 아니라 취득세 등의 지방세 특례 내용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국세 관련 내용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회발전 특구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기회발전 특구 지역을 의미하고요. 별도로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간단히 분권 과세 특례 제도의 큰 줄기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이 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회발전 특구로의 이전 시 과세 특례입니다. 특구 이전에 따른 세분화 완화를 위해서 기존 수도권 내 부동산에 대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이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둘째는 특구 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소개해드릴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민간 자본 유입 촉진을 위해서 기회발전 특구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 관련 이자 배당 소득을 저율로 분리과세하는 세제 지원이 있습니다. 오른쪽 개정세법의 내용을 보시면 특구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의 기존 부동산 양도 차익의 과세 특례를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3년 이상, 중소기업은 2년 이상이고요. 그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을 2026년도 말까지 양도하고
그 특군의 사업용 부동산, 즉 본사, 공장, 기업부설 연구소, 데이터 센터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업용 부동산을 대체 취득해야 합니다. 여기서 대체 취득이란 특군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고 2년 내 기존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수도권 내에서 사업용 부동산 양도일로부터 3년 내 특군의 그 부동산을 취득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과세특례는 당초 양도 차익 중 특군의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 비율 상당액이 과세에 이연이 됩니다. 적용 시기는 2024년도 이후 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의 세액 감면이 신설되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한다는 내용인데요.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 연도부터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법인세가 감면됩니다. 투자액 및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감면 한도가 있고요. 적용 기한은 2026년도 말까지로 한시적입니다. 적용 시기는 2024년도 이후에 그 특구에 창업을 하는 기업부터 적용이 됩니다. 기회발전 특구 펀드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기회발전 특구 펀드란 펀드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특구 입주 기업 또는 인프라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자본 유입 촉진을 위해서 기회발전 특구 펀드 투자에 따른 이자 배당 소득을 저율로 분리과세하는 과세특례입니다. 개정세법 내용을 바로 보시면 10년간 펀드에 투자해야 하고요. 펀드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소득은 10년간 9%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투자 금액 3억 원까지의 한도가 있습니다. 적용 시기는 2024년도 이후 지급받는 소득부터 적용이 됩니다. 평화경제특구 창업기업 등 세액 감면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른바 평화경제특구법에 따라서 경기 김포, 파주, 연천 등의 접경 지역 내에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내용입니다. 감면 적용 특구 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법인세를 감면하는데요. 입주 기업의 경우 3년간 100%, 이후 2년간은 50% 감면을 하고요. 사업 시행자의 경우 3년간 50%, 이후 2년간은 25%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면 적용 특구에 접경 지역에 평화경제특구가 추가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적용 기한은 2025년도까지로 한시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 업무 추진비의 송금 산입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업 업무 추진비의 송금 인정 한도는 기본 한도가 있고 수익 금액별로 한도가 다시 있는데요. 참고로 문화 관련 기업 업무 추진비는 특례에 따라서 수익 금액별의 한도가 20%가 추가됩니다. 이번 개정세법에서는 전통시장에서 사용된 기업 업무 추진비의 경우에는 수익 금액별 한도의 10%를 추가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 유흥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 업종에 대한 지출액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여기까지 조세특례 제한법의 개정세법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저도 세법을 업으로 하고 있지만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매번 변경되기도 하고요. 모쪼록 복잡한 세법 내용이 조금이라도 잘 전달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